반갑습니다. 강남 선배입니다. 원자력 관련해서 두산로비티 주가 전망 도와드릴 겁니다. 체코브 대통령과 이 대통령이 만나서 두코바니 원전 한국 기업 능력을 평가했는데, 이제 사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지금 시장이 이렇게 일시적으로는 하락할 수 있겠지만, 오늘도 시장이 일시적으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그리고 조선주, 그리고 증권주만 조금 하락했고요. 증권주는 왜 하락했는지 잠시 후에 알려드릴 건데, 반면에 반도체 쪽은 무난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소부장들은 상당히 큰 강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흐름인데요. 이는 저평가됐기 때문에 반등하는 거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원자력 같은 경우는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는 시장이 내리면은 내린다고 얘기해 드립니다. 반면에 지금 시장은 내린다는 생각보다는 오른다는 생각을 하시는 걸 전 권해드리고 싶고, 무엇보다도 항상 2021년과 2017년의 대세 상승장과 맞물리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은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환경밖에 조성이 안 됐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늘 관성의 법칙처럼 지금 과거에 미국 주식이 좋았기 때문에 미국 주식을 한다라는 둥, 아니면 이제 한국 주식을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조금 피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멤버십에서는 지난주에는 ICTK 말씀드렸고, 9월 9일에는 한국 PIM 말씀드리고 했지만, 사실 이제 지난주에 ICTK, 테크잉 이런 종목 말씀드렸는데,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큰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언급하고 교육하고 또 매수를 강조하는 종목들은 여러분들도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반드시 장기 내러티브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말씀드리지, 단기로 조금 이 종목이 차트가 괜찮은 것 같아 라고만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차트는 한 20% 정도만 보고, 사실 이제 장기 성장성, 그리고 현재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종목이 결국 크게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스토리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두산엘비티는 원자력 관련주로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9만원과 11만원이 적정 가치일 수 있는데, 그것은 아무래도 이제 원자력이라는 건 2030년에 대형 원전, 2030년 이후에는 또 SMR 관련해서 이슈가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슈는 결국 현재 관점에서 보면은 내러티브가 더 큽니다. 이제 숫자가 제대로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원자력은 폐쇄성이 있고 비즈니스 모델이 좀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두산에너빌티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른 어떤 기업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올라갈까 내려갈까를 걱정하기보다 장기 성장성을 믿으셔야 됩니다. 두산엘비티는 제가 과거에 저희 멤버십에서는 21,000원과 25,000원의 매수를 강조했고, 특히 이제 당시에는 원자력 두산엘비티, KBT는 APR, 조선은 HD항구조선양, H전대만엔진 이런 종목들을 매수를 강조했었는데, 이런 종목들이 지금 시장 상황 대비하면 굉장히 강세였고, 최근에는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시장이라는 거는 결국 역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반도체가 굉장히 이제 눈에 띄고 있죠. 우리나라 증시를 산다는 건 반도체를 사는 거다라는 지금 내러티브가 강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강했던 거는 당연히 쉴 때 매수하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 오늘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왜 하락 나왔는지 우리 분석을 할 필요가 있는데, 가령 저는 이제 지금 두산에너빌티를 계속 좋게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두산에너빌티는 시장이 조금 지지부진할 때마다 원자력은 내러티브가 커질 수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생각해 보시면 하방 제한에서 아시아 증시 상승 및 방산, 원전 모멘텀, 중국 증시는 AI 도입에 대한 모멘텀이,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대러시아 강경 발언과 아마존 협력 기대감 등으로 방산, 원전 등이 강세인데, 늘 말씀드리지만 수급의 논리 관점에서 보면 조선, 방산, 원자력은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은 하락 이슈 중에 가버넌스 우려, 그러니까 환율 불확실성 이런 게 엮이면서 9회에서 3차 시장이 좋을 때는 이런 이슈거리는 항상 외부 환경에 따른 노이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는 크게 하락의 원인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아마 매수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가령 두산에너빌티가 마이너스 10%대 하락이 비일비재하게 나온다라는 제가 얘기를 하면서, 당시에 이 정도 노이즈, 그러니까 당시에 굉장히 큰 노이즈가 발생했는데요. 우리는 이제 뉴스를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뉴스 해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가령 저는 보시면은 이제 연합뉴스 같은 경우는 뭐 보수 진보 무관하게 이렇게 이제 조금 중립적인 뉴스를 냅니다. 중립적인 이제 관점으로. 반면에 이제 한겨레 같은 경우는 보시면 노후 원전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때 100억 원대 손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뭐예요? 이거는 뭐예요? 그 극좌적인 약간 성향이 있는 얘기죠. 여기서 보시면 조국혁신당, 그죠? 제가 왜 웃냐면은 사실 이제 진보건 보수건 무관하게 너무 자기 이야기를 내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근거를 내는 거는 좀 문제입니다. 물론 그러면 이게 100억 원대 손실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다른 대안에 대해서는 얘기 없이 무조건 이제 안 좋다라고만 얘기하는 거죠. 원자력은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뉴스라는 거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요. 제가 이제 두산 LBT가 노이즈가 발생했을 때 매수 찬스일 수 있다는 얘기를 그때 여기서 7월 달에 66,000원 이 라인에서 말씀드렸어요. 단기간에 3.5배 올랐습니다. 제가 21,000원과 25,000원의 매수를 강조했었고 이 종목이 하염없이 끝까지 올라갈 것 같지만 굉장히 쉬고 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주도주였던 종목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쉬고 다시 연초에 다시 상승 가능성이 있는데요. 지금 시장은 결국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AI고 AI라는 거는 인류 역사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충격은 1차 산업혁명이었고 그 다음에 2차 산업혁명 자동차였고 그 다음에 3차 산업이 컴퓨터 사이언스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이 왔는데 실제 우리가 구석기 시대부터 해서 가령 이제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구석기 시대부터 대략 고려시대까지 생각을 해보면 중세사회까지 생각을 해보면은 그 인류의 발전보다 더 크게 일어난 게 뭐예요? 그쵸. 그런 산업혁명 속에서 엄청난 발전이 이루어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1차 산업혁명은 석탄을 기반, 2차 산업혁명은 석유, 3차 산업혁명 컴퓨터 사이언스 또한 에너지가 필요했고 우리가 2000년대 초반에 결국 신재생 에너지에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신재생 에너지에 원자력이 껴야 되냐 안 껴야 되냐 여부에 대해서 엄청 이슈거리가 컸었고 2010년대부터는 원자력 관련주들이 폭락이 나왔죠. 반면에 2020년 그리고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유럽과 미국이 원자력을 친환경 에너지로 넣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반등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떨어져야 정상일 수 있어요. 현재 가치만 보면. 근데 이제 현재 가치에 반응을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원자력은 전 세계에 르네상스 그러니까 이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인지하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거대한 테마로 올라가는 거죠. 지금 사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BHI 같은 경우는 47,000원, 48,000원, 그리고 45,000원, 뭐 4만원 이런 라인이 지지할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BHI하고 두산LBT 같은 원자력 관련주들은 이렇게 상승을 하는 상황에 지금 생각해 보시면은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증권주는 잠깐 하락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하락했을 때 이 상황에 항상 좋게 보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선주도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조선주가 끝났다고 이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조선주가 전혀 기간 조정을 마치고 있고 저는 사실 조선주가 1, 2주 안에는 이제 저가 매수가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물론 여러분들이 초과 수익을 기록하고 싶다면은 예를 들어 9월 19일 우리 멤버십에서 ICTK는 제가 이제 멤버십에서는 13,000원, 14,000원의 매수를 강조했던 종목인데 보안 이슈가 커지면 양자 컴퓨터 관련주인 이 ICTK 같은 종목이 커다란 상승이 나올 수 있고 우리가 그냥 상승이라는 게 차트만 딸랑 보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실제 이제 다르파라는 고등연구기관 달파입니다. 달파라는 미국 고등연구기관에서는 예산을 증액하는 그런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26년을 앞두고 군함 관련주
그쵸? 군함 관련, 그리고 양자 컴퓨터, 그리고 제약바이오, 뭐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시장이 뭐 사실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도 최근에 보시면 한미약품 굉장히 강세였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전해드리지만 지금 시장이 웬만큼 내러티브만 붙으면은 다 오릅니다. 다 올라요. 웬만큼 내러티브만 붙으면. 그러니까 원자력도 지금 여기서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이 정도의 기간 조정을 만드는 이유는 결국에는 뭐예요? AI라는 역사상 최고의 거대한 물결, 이 상황 속에서 이 기술의 진보가 어디까지 이루어질 거냐가 지금 핵심이지, 이 기술이 지금 돈이 안 되냐 안 되냐는 나중 문제일 겁니다. 23년 1월부터 지금 이 기술의 진보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 기술의 AI의 시작이 시작했기 때문에 2023년 1월, 2024년, 2025년, 2026년까지 4년입니다. 평균 4, 5년은 기술이 시작되면은 그게 연속성이 생기기 때문에 평균 이제 과거에 IT 버블 때와 함께 분석을 해보면은 그때도 IT 버블이 굉장히 세게 시작했어요. 실제로 이제 94년에 우리나라에서 다음 커뮤니케이션이 시작되고, 그쵸? 그리고 이렇게 쭉 몰아 올렸는데, 실제로 IT 버블은 2000년대 초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94, 95년에 그게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거의 모든 게. 여러분들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한메일이라고 아실 거예요. 그쵸? 한메일. 그 한메일이라는 게 시작되면서 다음 커뮤니케이션이 시작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AI는 내년까지는 반복되게 내러티브가 생길 것인데, 지금 최근에 이제 소외받았던 반도체가 지금 분위기가 또 올라오고 있고, 저는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있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 이후에 저는 이제 AI가 만약에 이제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조금 하락이 나오면은 사실은 반도체, 우리나라 반도체 입장에서는 오히려 기회일 수 있겠고, 근데 이제 저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그렇게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그대로 밀어올릴 가능성이 있고, 최근에 오늘도 보시면 평균 이제 조선 방산 원자력이요 상승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반도체 소부장은 쉬어야 정상인데, 오늘 반도체 소부장은 집단으로 올렸습니다. 참고로 코스닥 시장은 폭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요. 이거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AI는 원자력이 필요하고 반도체도 필요하고, 그쵸? 반도체가 올라가면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저평가된 종목들이 집단으로 강세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SK하이닉스가 가장 크게 저평가된 반도체 AI 주식일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제 사실 시가총액이 500조까지 올렸잖아요. 그쵸? 시가총액이 500조까지 올렸고, 이러다 보니, 저는 이제,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삼성전자도 단기로는 삼성전자가 더 좋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락이 나오면, 근데 이제 조금 더 몇 달을 두고 봤을 때는 여전히 SK하이닉스다. 그리고 저는 SK하이닉스를 멤버십에서는 지난 8월 말과 9월 초 사이에 그리고 또 SK하이닉스 20만원 이하에서 SK하이닉스 TLB 매수 시작합니다. TLB 2만원 이하에서, 근데 TLB도 지금 거의 5만원 근처죠. 자, 이런 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렇게 오르고 나서 이 종목에 열광하면 먹을 게 없어요. 항상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이 종목이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찾았었기 때문에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TLB는 2만원 이하에서 매수를 강조했고, 심택도 매수를 강조했었습니다. 그건 이제 소캠 관련주도. 사실 이제 제가 볼 때 26년 이제 첫 달, 둘째 달 정도까지 보시면은 결국 소캠하고 또는 HBF 관련해서 이제 결국에는 차세대 AI 반도체 관련해서 모멘텀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기존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유리기판이라고 아실 거고, 그렇죠? HBM도 그렇지만 유리기판이라는 것도 아실 겁니다. 유리기판, 그리고 이제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역대급으로 실적으로 올라간 게 아니고 내러티브로 엄청나게 올라갔던 사실을 24년 초까지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장이 흔들리건 안 흔들리건 무관하게 뭐 이런 종목 기판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크게 오릅니다. 말도 안 될 정도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말도 안 될 정도로 저평가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를 들어 이제 심택 같은 경우도 실제 제가 좋다고 말씀드린 게 2만 원 아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가총액이 2분의 1,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한 5천억일 때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이 영업이익이 1,000억을 이상 먹고 그죠? 뭐 이런 기준으로 따져보면 엄청 저평가되어 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계속 전해드리지만 자, 주식은요, 항상 차트로 보더라도, 이제 충분히 하락하고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 사실 가장 큰 상승에 대한 메리트가 큰 건 사실이에요. 그쵸?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어떻게 잘 근거를 찾아서 담느냐가 중요하고, 그리고 근거를 멤버십에서 같이 공부한 거에 따라서 우리는 잘 버틸 수가 있는 겁니다. 두산엘비티도 제가 작년 2024년 5월 28일에 두산엘비티 그리고 SMR 주식을 매수를 강조했고, 두산엘비티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서 당시에 SMR 주식과 함께 여기서 매수를 강조했었는데 이렇게 한번 올리다가 또 내렸다가 또 올리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또 보시면은 21,000원과 25,000원에서 매수를 강조했던 게 신고가를 간다고 말씀드리면서 매수를 강조했습니다. 그냥 매수해서 잠깐 먹을 거 아니고 4만원 이상, 그러니까 최소 뭐 2배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해 드린 게 과거 2025년 4월 7일이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두산엘비티, APR,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HD 현대마리엔진을 여러 가지 근거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 게 지금 이제 결국에는 10월에는 퀀트 관점에서 보면 반도체가 조금 더 강세일 수 있는데 최근 메모리 기업들의 주가 상승세가 범용 메모리 가격의 상승 덕분이고 이거를 디테일하게 보면은 사실은 지금 보시면 범용 메모리 관련 주가 추이가 우리나라만 좋은 게 아니고 일본도, 중국도, 미국, 대만도 다 엄청난 강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기존에는 HBM 관련주만 오르다가 이제는 뭐예요? D램 그리고 낸드 뭐 사실 이제 범용 관련해서 관련 주식들이 역대급 슈퍼사이클이 오면서 SK하이닉스가 급등했고 저는 SK하이닉스가 여기서 사실 과거 가치 기준으로 보면은 당연히 하락해야 정상일 수 있지만 지금은 과거 가치 기준을 보는 게 아니고 AI 버블이 만들어집니다. 자, 두산엘비티는 제가 계속 왜 9만원, 11만원 사이를 갈 확률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못 가야 정상입니다. 근데 환경 측면에서 외부 환경이 현재 이제 제가 늘 얘기하지만 관세 노이즈가 미국에서 굉장히 컸고 그 관세는 결국 물가 상승으로 바뀝니다. 물가 상승이 이루어지면서 경기 침체까지 이루어지면 미국은 최악으로 가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선 굉장히 엄청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트럼프가 결국에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있잖아요. 전 세계가. 그죠? 제가 이제 콘트라-ETF 파동 얘기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탈세계화와 세계화가 반복해서 이루어지는데 지금 현재 콘트라-ETF의 파동에 의하면은 지금은 탈세계화 초입이다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조선 방산 원자력이 끝이다라고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제 수익률 측면에서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는 수익률 측면에서는 오히려 다른 쪽이 좋을 수 있겠죠. 그런 건 이제 멤버십에서 같이 공부하시는 거 도움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근데 방산 원자력이 또 반등을 시작합니다. 왜 반등을 시작할 거야? 당연히 콘트라-ETF 파동이 하면은 2022년이었나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AI가 갑자기 들어서면서 우리가 AI가 희한하게도 협력의 그 이제 중간 다리가 아니고 AI는 각자 도생할 수 있는 엄청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시장에서는 결국에는 1인 이제 주시장 말고요. 그냥 일반 마켓, 리얼리스트 마켓에서는 이런 1인 유니콘이라는 단어가 유행이에요. 1인 유니콘. 그러니까 그 엄청 큰 기업들이 엄청 큰 커다란 이제 성장한 기업들이 직원 수가 적다는 거죠. 최근에 보시면은 이제 API라는 종목이 아모레퍼시픽은 이제 과거로 돌아가면은 역대급
급의 뭐예요? 역대 이제 뭐 아시아 최고의 화장품 기업이 됐었죠. 2015년까지 보면. 근데 이렇게 이제 주가가 하향하는 동안 보시면은 API라는 새로운 신성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2025년 기준으로 보면 지금 몇 달간 오릅니까? 참고로 APR은 우리 멤버십에서는 61,000원과 62,000원 사이에서 매수를 강조했던 종목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APR 어떻게 됩니까? APR 어떻게 됩니까? APR이 24만원까지 오르잖아요. 자,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큰 종목, 대기업, 큰 주식, 대형주가 오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경쟁력 있는 작은 기업들도 잘 찾아봐야 됩니다. 경쟁력 있는 작은 기업. 그리고 결국에는 AI가 그 경쟁력 있는 작은 기업을, 그렇죠? 매출을 급성장시키는 그 상황을 우리는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저는 두산RBT가 사실 이제 원자력에서는 지금 이게 전 세계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 회사 없이는 원자력을 제대로 만들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미국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나라는 굉장히 빠릅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나라의 이제 지형적 특성이 사실은 보시면은 늘 침략의 대상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는 외국처럼 그냥 느긋느긋하게 살면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아주 깊은 개념이에요. 가치고. 왜냐?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땐 농사를 져야 되고, 아침에 일어날 타이밍엔 일어나야 되고, 이게 우리나라의 그 조선시대부터의 흐름입니다. 뭐 조선시대가 아니고 고려시대부터예요. 근데 그 흐름이 제가 봤을 때, 저도 이제 해외에서 좀 살아봤지만, 적어도 이제 노동가치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를 이길 민족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나라랑 대등할 수 있는 게 일본하고 베트남 뭐 이 정도인데, 노동가치로만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제 아는 운영사 대표님하고 얘기했던 게, K문화가 과연 지금 사실 뭐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계속된다. 그리고 제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한 게, 대표님, K컬처가요, 사실 시작한 게 2000년대 초반부터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곧 있으면 30년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20년이 넘어가는 K컬처입니다. 근데 이제 K컬처가 왜 계속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원자력 얘기하다가 이상한 얘기해서 죄송한데, 지금 뭐 준호헤어다, 저기 뭐 런던 베이글이다, 막 6천억에 팔리고 뭐 8천억에 팔리고, 이게 막 개인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걸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비싼 가격에 이제 매각이 되느냐? 사모펀드에 왜 되냐면은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우리나라 민족성을 따라올 수 없다. 다른 나라에서. 실제로 보시면은 어떤 이제 요식업도 외식업 업체도 저기 뭐 필리핀 외식업 업체인가? 거기서 이제 인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걸 따라올 수가 없다. 물론 이제 조금 이제 안 좋은 부분도 많죠.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교통사고가 이제 제가 볼 때 많이 나는 이유가, 우리나라가 특별히 더 많이 나는 이유가,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내가 더 빨리 가야지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가 없어요. 내가 더 빨리 나가야지, 막 어떻게든 치고 나가야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조선주를 계속 매수를 강조했던 게, 사실상 이게 마지막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제가 보시면 MZ 세대가 뭐 잘못됐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젊은 세대들의 이제 보시면 공통점이 되게 느긋해요. 되게 느긋하고, 사실은 제가 이게 좀 희한하다 싶을 정도로, 이 젊은 세대들은 우리나라 조선업은 보시면 새벽 1시부터 일을 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쵸? 그러니까 새벽 4시, 새벽 5시 되면은 그때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새벽 1시부터 막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뭐였냐면은, 조선소에서는 안 되는 거를 얘기하지 마라. 안 된다를 말하지 말라. 안 된다란 말은 금기어다라는 게 대한민국 조선업의 그게 정신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선박을 아주 완벽에 가깝게 만들 수 있는, 그쵸, 기질이 있었던 거예요. 그 기반이에요. 근데 그 조선업만 그런 게 아니고 반도체, HBM, 원자력, 뭐 여러 산업들, 하다못해 K뷰티도 사실 우리나라가 화장품이 프랑스를 지금 역전하려고 하고, 이런 상황이 전 세계에 환호를 받고, 이런 상황은 뭐예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야 될 테면 농사를 안 지으면 큰일 나. 이순신 장군 이제 칼의 노래라는 이제 김훈 작가의 그 책에는 어떤 얘기가 쓰냐면 이순신 장군이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나는 임진년에 농사를 짓듯 고기를 잡듯 적들을 죽여나갔다. 적들의 적이가 어디서 나오는지 나는 알 수 없다. 그렇지만 계속 그쵸? 적들을 살해하고 나아갔다. 그쵸? 나라를 지키기 위해. 그게 뭐예요? 그 정신이 뭐예요? 그쵸? 우리가 농사를 짓듯. 주식도 그래요. 주식도 사실은 그때 매번 너무 달라요. 근데 안 좋을 때 매수해 놓으면 되는 건데, 사실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시장이 좋을 때는 그냥 안 좋을 때 매수하면 되는 건데, 그리고 안 좋을 때 제가 뭐라고 얘기하죠? 안 좋을 때 버텨야 돼요. 잘 버텨야 돼요. 그 버티려는 힘은 내가 매수해서 최소 2배 이상 올라갈 수 있는 흐름에서 매수를 좀 집중해서 해야 돼요. 그쵸? 제가 그래서 한국조선해양 21만 19만 라인에서 수두룩하게 매수를 하는. 그리고 그때 시장이 안 좋았을 때 제가 이 한국조선해양만 매수하라고 했었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너 왜 한국조선해양만 매수하라고 하냐 막 그러면서 불편했는데 그분들이 지금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다시 결제하려고 돌아오고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 여러 종목을 사라고 하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딱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포트폴리오는 딱 심플하게 가야 되는데, 그때 예를 들어 제가 이제 보시면은 멤버십에서, 단기로 이렇게 크게 빨리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빨리빨리 안내를 해드립니다. 빨리빨리 안내해드려요. 빨리빨리 안내해드리면 한국 PIM 같은 경우도 9월 9일에 그죠? 말씀드린 종목입니다. 보시면은 13,000원과 14,000원 사이였는데 18,000원까지 올라갑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는 못 올라갈 종목이면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못 올라갈 종목이면 HLB처럼 신저가 간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 회원분들이 이렇게 이제 수익이 잘 나고 하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심택 TLB도 말씀드리고 더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전해드리지만 지금 주식 시장이 엄청 좋은 이슈거리들이 많은데 막 안 좋은 종목 들고서 막 낑끙대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조금 확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하신다면 괜찮을 겁니다. 저는 이제 23년 6월 1일에도 많은 사람들이 에코프로 BM, 코스모와 코스모 신소재에 빠져 있을 때 제가 늘 얘기했던 게, 방산하고 전력인프라 같은 종목은 2년 후에 메가 트렌드가 될 것이다. 저는 이제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26년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지금 이제 3분기 실적하고 4분기 실적하고 그 다음에 26년, 이게 이제 핵심이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이고, 두산레비티 늘 얘기하죠.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만약에 나온다면 이 종목은 갑자기 신고가를 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제 2,800억을 잡아놨는데 저는 2,500억 이상만 나와도 괜찮다. 주가는 괜찮을 것이다. 이게 쇼크라고 반영을 안 할 것이다. 이미 1, 2분기는 상당히 안 좋았기 때문에 3, 4분기는 오히려 굉장히 좋을 수 있는데, H가스터빈에 관련해서는 2023년에 점유율이 1, 2%였던 게 지금은 10%대까지 24년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25년에 어떻게 되냐? 당연히 이게 점유율이 만약에 말도 안 되게 20%대 올라왔다고 25년이 끝날 때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 그러면 그때 되면 늦는다. 그때 되면 9만원, 10만원 가면 늦는다. 강남선비 멤버십 빨리 가입할 걸 땅이 치고 후회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계속, 코스피가 3,500 가기 전에 3,500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코스피가 3,000 가기 전에 3,000 넘어갈 거 말씀드렸고요. 그쵸? 지금 뭡니까? 지금 4,000 이상에서 시작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 그때 빨리 강남선비 말 듣고 매수할 거. 강남선비가 그렇게 부동산 빨리 아파트 하나라도 사라. 제가 늘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들이 강남선비 영상을 보는 것 자체가 저는 운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너 왜 이렇게 인증 자랑만 하고 왜 이렇게 회원가입 유도하냐 하면서 비판적으로 이제 안 할 사람들은 항상 비난 잔뜩 해요. 이렇게 한우 선물 받는 전문가를 비난한다는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환호하는데. 자, 근데 제가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은, 저 솔직히 이제 서울에 자가 삽니다. 근데 서울에 자가를 산다는 게 뭘 의미하냐면은, 돈이 있어야 사는 건 사실인데, 돈 못지않게 중요한 건 열정이에요. 열정.
내가 아파트를 보고 있어야 아파트를 사는 것이지, 아파트 보지도 않는 사람이 무슨 아파트를 어떻게 사? 내가 좋은 주식을 보고 있는 사람이 좋은 주식 사는 것이지, 열심히 서칭하고 열심히 시간을 투여해야 돼요. 쉬지 않고 네이버 부동산을 보든 주식시장, 한국 주식시장을 보고 이렇게 분석을 하든 어떻게든 내가 해내야 돼. 그 관점. 근데 그게 뭐예요? 어디서 나옵니까? 어디서 나와요? 어렸을 때부터 습관으로 나오는 거예요. 끝끝내 이루겠다는 그 결심. 근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공부를 어떤 사람들이 잘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됐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됐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다 성공하나요? 아니죠. 누군가는 저기 지방에서 의사하면서 힘들게 살고 있어. 나 의사 너무 남의 이빨 보고 있는 거 나 힘들어. 맨날 힘들다는 생각만 할 수 있어요. 그건 뭡니까? 이게 안 맞는 걸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열심이라는 개념이 다른 거죠. 나 이거 너무 좋아. 나 이거 너무 열심히 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이빨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거야. 아니, 나 선생님 너무 좋아. 누굴 가르치는 게 너무 행복해. 그쵸?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강남선비가 뭐 얼마나 대단한 근거로 말씀드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냥 주도주는요 마이너스 30%대가 최저점일 가능성이 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 만개 데이터가 있어요. 만개 데이터를 모으는데 당연히 그쵸? 아무리 못해도 거래 기준으로는 2000일이 돼야 됩니다. 그쵸? 하루에 평균 5개 정도에 한다면은, 그러면 거래 기준이 2000일이면은, 자, 저는 주시장을 20년 가까이 봤습니다. 그렇죠? 주시장 20년 가까이 봤어요. 제가 2006년, 2007년부터의 얘기를 충분히 제 멤버십과 유튜브에 계속 들어왔습니다. 과거에 두산엘비트는 두산중공업이었고, 지금 저 오늘도 이제 과거에 보시면 STX 이제 출신의 어떤 이제 너무나 유명한 어떤 분이 뭐 어떻게 이제 뭐를 어떻게 하고 있고 뭐 이런 거 얘기 좀 많이 들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썰은 이제 그런 썰은 이제 뭐 굉장히 귀중한 썰이니까 유튜브에서 말씀드리긴 어렵고 어쨌든 그래요. 그러면은 자 생각해 보세요. 자 강남선비가 뭐 얼마나 대단한 글도 잘 못 읽어 하다못해 KBT 산업과 함께 걷는 성장이기 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잘 읽을 거예요. 글을 그렇죠? 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주식도 분석도 잘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이동평균선도 볼 필요 없다. 그 주식은 그냥 가치와 가격과 기술적인 흐름 그리고 그렇죠. 내러티브. 제가 내러티브하고 넘버스가 같이 붙어야 된다. 그리고 끊임없이 열정을 넣어가지고 찾아야 돼. 자, 우리가 열정하고요. 그리고 열심, 그리고 근면성실. 그렇죠? 여기서 회원분들이 뭐예요? 선비님은 항상 성실하고 참으로 여전하시고 너무 든든하고 일치월장하세요. 우리가 일치월장이라고 단어과 우리가 이제 진보,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메이드 프로그레스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들으셨으니까 너 성장했구나. 그죠? 제가 이제 동기부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모든 거 정해져 있어요. 모든 게 정해져 있다는 게 부모님 뭐 부자면 너도 부자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열심히 찾아 나서서 해내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주시장에서 부자가 되는 거고 그 사람이 결국 뭐예요? 대다수의 사람은 서울에 자가 사는 거. 그렇죠? 이게 너무 꿈이야. 그렇죠? 그렇죠? 내가 자가 안 사면 전셋집 우리가 그런 말이 있어요. 방배동이 뜻이 뭐냐? 방배 하는 게 방배동이래요. 집주인이 방배라고 하면 방배동인 거예요. 그렇죠? 전셋값이 서울은 매매가의 60%가 전세가입니다. 그렇죠? 60%가. 이게 어떻게 형성됩니까? 금리 때문에 형성됩니다. 여러분들 금리가 지금 내려갈 확률이 있어요. 금리가 내려가면 당연히 대다수의 사람들은 종잣돈이 없어요. 종잣돈은 왜 없습니까? 내가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돈을 쓰기 때문이죠. 강남선비처럼 악착같이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해내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서울 자가 사야 되니까 뭐 나 아무것도 안 써. 딱 사. 그죠? 어떻게든 그 목표를 이뤄내. 그죠? 골, 오브젝티브, 퍼포즈, 그죠? 비전, 딱! 여러분들, 강남선비가 여러분들 돈 벌게 도와줄게. 딱 목표를 어떻게든 이뤄내. 어떻게든 해내려고 노력해.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운칠 2, 3이라는 거는, 운이라는 거는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운이 오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여러분들이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
강남선비 회원으로 결제하셔야 여러분들이 지금 운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늘도 멤버십 분위기 너무 좋았는데요. 한국 PIM, BHI 90만원 수익 나신 분 축하드립니다. 강남 선배님 함께 코미코 32만원 수익 축하드리고요. SK하이닉스 59만원, HD현대미포, 삼성중공업, 두산레비티, BHI까지 수익 축하드립니다. 조선주 말씀하셔서 삼성중공업 매수해서 수익입니다. 86만원, 심택, 한택 이렇게 86만원 수익 축하드리고 이제 동성화인텍하고 테크잉 또 78만원, 88만원, 한국 PIM 340만원, 한국 PIM 35만원, 동성화인텍 22만원, 키움증권 9만원, 300만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멤버십 분위기 참 좋았습니다. 보시면은 32만원, 산일전기, BHI, 세트레가의 HPSP, 한국 PIM까지 수익 축하드립니다. 특히 한국 PIM으로 많은 분들 수익 거두셨는데요. 113만원, 그리고 14%, 코미코 44만원, SK하이닉스, 코미코도 많은 수익 거두셨네요. 한국 PIM 370만원, 키움증권 465만원 축하드립니다. 키움증권, BHI, PSK홀딩스 100만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코미코 44만원, 삼성전자 76만원, 120만원, 코스맥스, 섹트레가이, BHI까지 수익 축하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멤버십 분위기 알려드릴 건데요. 130만원, 한국금민주주 코미코, ICTK 21%, 또 코미코 67만원, 한국금민주 60만원, 코스맥스 6%, ICTK 12%, 테크잉 9%, 이렇게 90만원, 100만원, 150만원, 하나멀티리얼즈, 코스맥스, 배착 7%, 심택, 오리엔탈전공, HT항공조선해야, 한국금융주주까지 480만원 수익 축하드리고요. 삼성전자, 하나마이크론, 엑시콘, LNC바이오, HPSP까지 18만 7천원. 제가 이제 소캠 관련주 TLB 그리고 SK하이닉스를 20만원 이하에서 4월달, 3월 말에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종목들 보시면은 이제 사실 탑픽이라고 하는 종목들은 굉장히 크게 올라갔어요. TLB 같은 경우도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크게 상승했죠. 모두들 수익 축하드립니다.